처음엔 월 1억이었다가 월 10억이 되고 이게 1년 이어지니까 정신 차리고 저희가 100억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진짜 알아들어야 돼. 맞아요. 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300, 500, 1000마다 뭘 해야 좀 마케팅 실력이 부스팅이 될 거다. 두 번째 출연하신 네. 무브리올 대표님. 이제 연매출 100억 뚫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팀장으로 있는 회사가 100억을 했고 무브리올도 쑥쑥 크고 있어서 한 10억은 최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연매출 100억 정도 하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유통 하시거나 프랜차이즈 맞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데 서비스로 100억을 하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시청자들은 네. 본인이 뭐 매출을 10억을 냈다, 100억을 냈다 이거는 그게 가치증적인 맞아요. 요소일 뿐이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제일 중요할 거고 맞아요. 보통 광고 대행사들이 속된 말로 99%는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100억을 본인 회사만 잘 벌었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들도 그쵸. 광고 효과를 많이 받느냐 이게 또 좀 궁금합니다. 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연매출 100억의 메인은 병의원이에요. 매달 광고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병원 매출을 올려줘서 갔던 거고 100억을 연에 받았으면은 저희가 토탈로 병원 한 400억은 올려드려서 그래서 자신 있게 연매출 1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 받은 만큼 원장님들 총 합해서 한 거의 400억은 만들어 드렸으니 저희는 한 50억 넘어갈 때부터 네. 개원 원장님들이 연락이 엄청 왔어요. 어. 건물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된 데부터 네. 그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보통 6개월 지나면은 매출 1.5은 다 달성이 됐고 1.5억. 네. 그래서 이런 게 올해 제가 했던 것만 4개. 원장님 월 1억 만들어드린 네. 거예요. 원장님 매출은 그렇게 만들어냈죠. 모원들 다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내재됐겠네.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아, 매번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은 큰일이니까 더 신중하게 되긴 하죠. 그럼 여기서 100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 마케팅적인 뭔가 좀 비기라든지 아니면 원리라든지 본질이라든지 그런 게 좀 탄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에 그쵸. 대해서 좀 공개를 해주세요. 대행은 남을 일을 대신해주는 거고 그죠? 그게 이어지려면은 대신하는 걸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광고를 진짜 잘한다는 거는 원장님이 해야 할 신경 안 쓰는 게 첫 번째고 광고를 진짜 잘해서 매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계약이 안 끊기거든요. 같이 갈 수 있으려면은 저희가 광고비에서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를 확실하게 필요해요. 그럼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략이 뭐야? 전략이 저희가 이제 밤새 가면서 잘 되는 병원들 매출을 1년치를 까요. 탈탈 털어가지고 그때 무슨 마케팅 했고 왜 이 병원이 잘 됐는지를 매출을 다 역산으로 해서 분석을 해요. 그거를 신규 병원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봐요. DNA를 이식한다 보면 돼요. 그렇게 넣어서 마케팅 체크하고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원장님 저희가 병원 예를 들어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매출을 키우고 그 다음 스텝은 이거다. 이렇게 계속 가이드를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는 것들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연장률이 높아지고 그 100억이 처음엔 월 1억이었다가 월 10억이 되고 이게 1년 이어지니까 정신 차리고 저희가 100억이 된 거죠.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월 1000일 때, 2000일 때, 4000일 때 이때는 데이터 자체를 안 봤어. 근데 월 1억이 넘어가는 순간 맞아요. 내가 월 2억, 3억,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숫자를 안 보면 복제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정확해요. 이런 숫자 얘기하면 이제 나가는데 다 나갈 것 같긴 딴 한데 얘기할까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진짜 알아들어야 돼. 맞아요. 저 피터 드러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숫자로 측정 못하는 거는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저도 제 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거 측정을 안 했는데 그치. 회사 파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새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개선을 할 포인트를 못 찾아요. 못하죠. 전부 거기서부터 뇌피셜이에요. 그냥 느낌대로 요거 산뜻하다. 예술하는 거야. 그러면 사기꾼 되죠. 결국에 매출이라는 게 유입량 곱하기 전환되는 숫자. 그럼 이 각각을 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권 팀장님 퍼널 얘기 계속 해주시던데 비슷해요. 저는 매출은 이렇게 깔때기에 있다고 보면 깔때기에 있으면 맨 위에는 노출이 있고 그 깔때기를 잘 받아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그대로 매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가야 돼요. 뭐 파워링크 좋다, 뭐 틱톡이 핫하다 이런 얘기에서 전부 다 노출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퍼널 구조 잡는 거. 퍼널 구조 잡는 거다. 근데 무조건 역순으로 짜야 된다. 나는 이거를 왜 역순으로 짜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 돈 생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역순으로 짜면 그 누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효율이 가장 좋고 두 맞아요.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부터 미친 듯이 공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타고 정보성 글로 사람들 유입을 시키는 거야.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효율이 맥스로 딱 시킬 거야. 매출은 퍼널을 무조건 역순으로 짜는 게 핵심 키워드.
진짜 제발 퍼널 짜시는 분들 거꾸로 짰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윗단계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기에서는 차별성이라고 봐요. 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를 어떻게 설명하냐가 중요하죠.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뭐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 봐요. 원장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저 서울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저는 얘기해요. 원장님 진짜 검색하면 서울대 원장님 너무 많다고. 그지. 수많은 서울대 나온 원장님들 중에서 왜 나한테 와야 되냐. 가령 저희는 이제 원장님이 어떤 철학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환자 케이스들을 제일 많이 오픈하라고 해요. 그거만큼 저는 진정성 담는 거 없다고 고객 보거든요. 사례. 고객 사례. 그게 이제 저는 임상 블로그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밀고 있는 상품인데 브랜드 블로그 상품이거든요. 임상이 말 그대로 고객이 실제로 치료했던 사례를 왜 이렇게 치료를 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원장님 개인 색깔을 조금 녹이는 거죠. 다른 치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은 학벌도 보고 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장님을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색도 있고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담아준 게 제일 쉬운 세일즈 포인트예요. 저도 이제 수강생을 한 10,000명 이상 가르쳐 봤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프리랜서 대표들이야. 상황을 들어보면 이 고객 사례를 아예 안 모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예 안 모으고 살다가 내 얘기를 듣고 와, 권 팀장이 너무 후회돼요. 이것만 모으고 이것만 노출을 했어도 사실 전환이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냥 교육만 하면 되게 쉬워요. 맞아요. 근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된 케이스들을 제가 추출을 해가지고 인터뷰도 찍고 얼마나 귀찮아. 근데 그걸 하니까 제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저랑 하는 게 귀찮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이전에 내가 이제 고객들한테 얼마나 이 성공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맞아요. 녹여낼 수 있느냐. 맞아요. 그걸 많이 만들어놔야 돼. 고객 사례로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잡았으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트래픽이죠. 이제 항상 가서 얘기하는 게 광고비 얼마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목표 매출 얼마인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해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되는 대로 써라. 근데 만약에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어차피 이게 잘 된지 안 된지는 저도 모르고 모르지.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해 줄 그걸 거거든요. 까봐야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1억을 때려박았는데 전환이 너무 개판이야. 그러면은 매출이 안 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건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돌렸을 때 돈이 얼마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돈 더 부어볼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여기서 그걸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그래도 좀 연매출 막 1억, 막 2억, 3억 이게 아니라 당장에 월 1,000을 버는 사람들은 네. 페이드와 언페이드 광고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광고를 때리냐 아니면 내가 돈 안 들이는 콘텐츠 마케팅을 직접 제작을 하냐. 그래서 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이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는 제가 홈페이지 했을 때 월 그래도 1,000만 원까지는 블로그 하나로 갔거든요. 하나의 채널을 제대로 키우고 넘겨가면 괜찮거든요. 월천이 되게 유의미한 숫자라고 봐요, 저는. 저도 딱 분기점이라 생각을 해요. 분기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광고로 공격적으로 하냐 못하냐를 할 여력이 되는 돈이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는 전환을 그냥 깔아만 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령 블로그 같은 경우 상위 노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플레이스를 해서 광고를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방법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전환값이 잘 돼 있으면은 그것만큼 효자가 없어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월 1,000만 원 매출로 봤을 때는 무조건 온페이드로 하셔야 돼요. 언페이드로 무조건. 쭉 밀어라. 네. 그리고 내부를 더 세팅을 하고 어떻게 2천, 3천 갈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돈 때렸을 때 들어와. 근데 볼거리가 없으면 진짜 나 같아도 관심이 별로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홈페이지 맞아요. 세팅하고 페이드 광고로 그냥 인스타 스폰서 광고 때리면 다 맞아요. 게임이 끝나는 줄 알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엄청 스마트해졌어요. 연매출 100억 중에서 좀 병의원, 병원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다른 업종들도 좀 매한가지인가요? 아니면 원리가 다른가요? 매한가지죠. 저희 그 30분씩 그 양도양수. 네, 양도양수 대행 브랜드 블로그 키웠었잖아요. 이거 내가 오픈 채팅방에 말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명씩 30분씩 돌아가면서 글 하나씩을 쓰고 맞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했을 때 저희 14억짜리 베스킨라빈스 양도양수 보고 저희 하이파이브 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업종도 됐다. 맞아요. 잘 됐다. 잘 됐죠. 아주 잘. 전략만 제대로 가면 무조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다 된다. 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네. 월 매출 300일 때, 500일 때, 1000일 때 이게 초속 성장의 약간 큰 틀이에요. 혹시 책 팔러 나오신 건 아니죠? 책 많이 사주십시오. 300, 500, 1000마다 뭘 해야 좀 마케팅 실력이 부스팅이 될 거다. 네. 제가 당시 월 300으로 지금 돌아가면은 필사를 더 많이 했을 거고 잘 쓰여진 글을 내가 타이핑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똑같이 거. 쓰는 뭐 300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기초 체력을 좀 더 쌓아야 되는 시기다.
나 똑같이 했었어요. 저 그쵸. 브랜드 블로그 네. 처음에 필사 글 개수가 대충 300개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 업종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지고 뭐 병원이면 병원, 점집이면 점집 이렇게 업종마다 해가지고 300개를 썼었어. 맞아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호흡을 길게 가져라. 호흡이 뭐야? 사실 300이 네. 이것만 버티면 다음은 올라가기 더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좀 더 길게 보고 가셨으면 월 한다. 300일 때는 네. 좀 호흡을 길게 가면서 기초 체력을 필사로 다지자. 어차피 글쓰기가 다 쓰이는 거고 그리고 월 500부터는 1인 기업을 봤을 때 상품의 가치를 높은 걸 팔아야 돼요. 보관여를 조금씩 손을 대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글 열심히 써서 3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10개 오면은 10개 팔면 잘 파는 거거든요. 그래도 300이잖아. 근데 이거를 좀 더 30만 원짜리 아니고 50만 원짜리를 파는 거예요. 많이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팔거나 묶어서 네. 팔거나. 그쵸. 왜냐면 500에서 멈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필사랑 얘기랑 이어지는 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브랜드 블로그만한 게 없다. 그리고 고가치 상품을 파는데 어설프게 팔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러면 당연히 왜 우리가 이걸 팔고 단순히 마케팅 그 이상의 좀 아이덴티티도 담고 그런 뚜렷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월 500부터는 무조건 브랜드 블로그처럼 운영을 해야 고부가를 파는 게 그 구간에 제일 빨리 뚫을 수 있다. 여기서 저도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게 막막할 거예요. 맞아요. 내가 파는 서비스는 적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몽의 평균 액수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필드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단가 경쟁을 하고 이거를 자사몰로 빼가지고 그 가격 비슷하게 가져간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브랜드 블로그 안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퍼널을 역순으로 짜다 보면 자 상세 페이지 썼죠, 가치증을 썼죠,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소개글을 적을 거고 정보성글을 적다 보면 소개글, 가치증을 상세 페이지 이거를 계속 디벨롭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거든. 한두 개 팔리다 보면 불만이 들려. 고객이랑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내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냥 필사적으로 개선을 하면 진짜 개선이 돼. 그럼 그거를 다시 상세 페이지에 녹여. 맞아. 그래서 내가 브랜드 블로그를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거야. 수정이 쉬우니까. 그거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얘기하신 점점 고관여에 본인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 진짜로 30만 원을 그렇게 팔잖아요. 그럼 네. 30만 원을 진짜 잘 팔게 되거든요. 그치. 그럼 50만 원 왜 못 팔아?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 1000이 뚫렸을 때는 좀 이제부터는 혼자서 이제 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조금씩 짜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브랜드 블로그 이렇게를 잘 했어. 다 닦아놨어. 그러면 글 쓰는 알바를 뽑아가지고 대신 쓰게 하는 것도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조금씩 필요하고 레버리지를 쓰고 해야 되는 건데 남 일 시키는 팁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들을 조금 동기부여를 시키거나 이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나름의 팁? 알바 월급을 주면서 정직원처럼 하기 바랬어요. 댓글에 되게 많이 나와. 사장이 막 알바가 이제 뭐 2달 있다가 그냥 자기 거 갖고 이제 나가요. 막 이러는데 댓글에 너가 적게 주고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벌었으면 적어도 300은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일 시키는 사람도 받고 싶은 돈이 있고 나도 벌고 싶은 돈이 있잖아. 무조건 타협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일 때는 진짜 힘들게 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이 월급 한 번 주면 갑자기 700이면 나 뒤로 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줘야지 얘도 상생이 되고 저도 얘가 상생이 되니까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돈부터 줘라.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3억 정도 광고비를 쓴다고 들었는데 보이는 게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겁이 진짜 많거든요. 저 광고비 50만 원 쓸 때도 진짜 한 2주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팀을 리딩하면서 그 3억에 대해서 저희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클라이언트가 받은 돈이잖아요. 그지. 책임감이 엄청 크긴 하죠. 한순간에 이거 3억을 썼던 게 아니고 저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썼던 금액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300 쓸 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보다 더 받았던 것 같아요. 300을 썼을 때 제 그릇은 진짜 작았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가지 않아요, 효율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가겠다는 확신이 있고 되겠다는 게 있으면은 그걸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맞아. 근데 저는 그 순간을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광고 효율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가 클라이언트 전화 한 통 오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월에 억을 쓰는 팀을 리딩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300, 1000, 2000이 되고 어느 순간 1억이 뚫리더라고요. 이게 속도가 점점 이렇게 간다잖아요. J커브 그린다고. 전 진짜 그걸 느꼈던 게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자신감 생기니까는 1000이랑 3000이랑 똑같이
똑같았고 네. 근데 처음 스타트할 때는 저도 음. 50만 원 쓰기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성과도 내고 자신감도 붙고 하면서 저 임계점을 하나씩 뚫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 회사 연매출이 100억이라 얘기한 것도 광고비를 100억을 받았던 소리고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고 안 놓으면 이게 뚫려요. 근데 그 뚫을 때 참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임계점을 한 번 뚫리면은 레벨 2가 되고 3이 되고 3부터는 4 갈 것 같죠. 3에서 5 가요. 5에서 7 가고 9 가다가 갑자기 14, 17 계단이 똑같은 계단이 아니야. 맞아요. 이랬다가 갑자기 길어지다가 갑자기 쑥 맞아요. 커지고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하시는 일은 다 다르겠지만 그 힘든 구간만 버티면 더 빨라지는 거고 그거를 그냥 포기 안 하고 계속 해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인터뷰가 한편에 그냥 책이었다. 팁도 알려주고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부끄럽네요. 다음에는 네, 매출 200억대 한번 인터뷰 찍읍시다. 파이팅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